안녕하세요. 사인치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 카메라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딱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불매운동이 상당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8월 첫 주 보니까 일본산 맥주 수입량이 9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물론 이제 판매량이 감소한 건 아니고 그 기존에 사왔던 이제 재고를 떠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입량이 동기간 대비해서 전년에 98% 감소했다는 거니까 거의 이제 뭐 제로라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뭐 그거 말고도, 맥주 말고도 뭐 일본산 수입품들이 엄청 대부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거는 저관여 제품이니까 대체재가 워낙 많아서 굳이 뭐 일본 맥주 안 먹어도 옆에 맥주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탈하는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는 그러질 못해요. 카메라도 물론 뭐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고 하고, 또 소니에서 신제품 나온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거 가지고도 별다르게 뭐 마케팅 행사도 전혀 안 하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뭐 출시 기념 행사 뭐 이런 거 할 건데 전혀 안 하는 걸 봐서는 좀 그런 거를 의식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카메라는 그렇게 큰 영향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는 취미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카메라 관련해서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카메라가 온통 이제 일제뿐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건을 아예 이제 사지 말라는 뭐 그런 불매운동이 있을 수 있겠고, 둘째는 그 뭐 회사나 뭐 그 국가 거 사지 말고 다른 나라 거를 사라, 뭐 이런 불매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말고는 다른 나라 회사 제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하자 그러면 이제 거의 사지 말자는 얘기가 됩니다. 아예 카메라 자체를 사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일제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건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카메라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크게 보면 캐논, 소니, 니콘, 뭐 후지, 올림푸스, 파나소닉, 리코랑 펜탁스는 이제 같은 회사예요. 거의 카시오, 뭐 시그마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본 회사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독일 회사인 라이카랑 짜이즈가 있고요, 스웨덴 회사인 헤셀블라드가 있고, 또 덴마크 회사인 페이존 등이 있어요. 또 카메라는 아니지만은 그거 고프로는 이제 미국 회사고, DJI는 이제 중국 회사고요. 그리고 샤오미도 있어요. 샤오미. 아무튼 근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컨슈머 이미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렌즈만 만드는 뭐 탐론 같은 회사들은 뺐어요. 그리고 누락된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앱선처럼 사업을 접은 회사들도 뺐고요.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것도 일단은 뺐어요. 디지털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쓱 보면은 캐논, 소니, 니콘, 후지, 올림푸스, 파나소닉 뭐 이 정도 한 6개 회사가 메이저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일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독과점 상태인 거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독일 쪽 회사들인데, 독일계 회사를 보자면은 라이카랑 자이즈죠. 이 친구들은 과거 한 70년대 이전에는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던 대세였는데, 라이카는 이제 M으로 유명했고,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탁스로 유명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가지고,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일본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생산을 했었는데, 라이센스 협력을 통해서 처음에 야시카를 통해서 카메라를 만들었고, 그게 부도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세라로 갈아탔는데, 교세라도 사업을 완전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만 짜이즈가 다시 가져가고 생산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렌즈 일체형 카메라가 나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뭐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렌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소니랑 협력해서 렌즈 만들고 이런 것들이겠죠. 가만 보면은 일본이랑 독일이 카메라를 잘 만들어요. 그렇죠? 독일이랑 일본, 이게 이 두 국가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전범 국가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죠. 광학이라는 게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보다 이제 빛을 발하는 분야가 과학이나 뭐 의료 이런 분야거든요. 특히 현미경을 만들어서 의료나 과학적인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뭐 쌍안경, 조준경, 폭탄, 지시계창, 레인지 파인더 등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군수용품에 쓰여서 전쟁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 광학이라는 게. 사실 뭐 니콘이라는 회사도 처음에 뭐 니폰 광학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세계제 2차 대전에서 군수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쓰비시에 의해 설립이 된 회사였는데 전범기업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제 그 때문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 말고 나머지 회사들은 어떠냐? 이게 뭐 핫셀이랑 페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중형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중형 카메라가 뭔지는 잘 모르셔도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바디 하나가 최소 1,000만 원입니다. 바디만. 렌즈는 별도로 또 사야 되고요. 그리고 주력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초 전문가용 바디들이에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면 BMW 3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카메라들은 아니고 완전 그 프로용 연예인 뭐 사진 찍고 이러시는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뭐 연정우님, 베컴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사보는 게 소원이에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고프로나 DJI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아니고 이제 뭐 액션캠이나 드론이고 샤오미는 네, 뭐 사시겠다면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샤오미 카메라는. 하여튼 이게 뭐냐, 막 5천만 원짜리 카메라 살 게 아니라면 전문가용 카메라나 뭐 라이카도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명품을 살 게 아니고서야 일본 회사들밖에 없어요. 라이카는 저도 사용하지만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샤넬이 가성비가 좋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페라리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효리님이 캠핑클럽에 라이카의 입문용 카메라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자꾸 귀여운 카메라여서 인기가 많은데 그거 사려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바디만 한 300만 원이고 렌즈 한 200만 원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쓰는 엠바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라이카의 주력 상품인데 이 경우에는 바디만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 팔고 있는 렌즈는 600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걸 중고로 사가지고 그걸 다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바디 1,000만 원, 뭐 렌즈 500, 600 이러니까. 성능은 갑자기 제가 라이카를 디스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이게 성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거의 못 사죠. 카메라 사려고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진입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쓰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본 제품들밖에 남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 카메라를 삽시다. 뭐 다른 나라 카메라 리뷰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체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뭐 기사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봤는데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거는 카메라 취미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삼성에서 카메라를 만들긴 했었죠. 삼성에서 NX1이라는 걸출한 명작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었긴 했지만 옛날에 하긴 했어요. 카메라 사업부에서 광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스마트폰 사업부나 아니면은 삼양이라는 국내 이제 렌즈 제조사로 많이 옮겨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삼양이라는 국산 렌즈 제조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삼양은 대체로 캐논이나 니콘, 소니 같은 일본 회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경우가 다르죠. 바디가 없어서. 삼성이 왜 접었냐? 이게 사실 지금 삼성이 광학 사업부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잠깐 동안일지 뭐 앞으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꽤나 장사가 잘 되었겠죠. 이 불매운동을 타고 사람들이 삼성을 많이 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컨슈머 이미징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되니까 삼성이 접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물론 맞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 뇌피셜이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거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 정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컨슈머 이미징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카메라를 판다는 사업이라는 게 원래 돈이 잘 안 돼요. 원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뚝딱이 만들어서 팔던 시절에는 돈이 좀 되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나오고 처참하죠.
저도 예전에 제일 처음 샀던 카메라가 삼성 카메라였어요. 제일 처음까지는 아니고 이제 내가 내 돈 주고 처음 샀던 카메라는 삼성 카메라였는데 ST500인가? 그 한효주 카메라라고 유명했던 카메라인데 지금은 그런 뚝딱이 카메라를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 원래 컨슈머 이미징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는 성립이 되기가 좀 힘들고 다른 연사업이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라서 광학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는 게 컨슈머 이미징 사업이랑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사업부는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광학 사업을 이어나가는 거는 그런 배경이 있는 셈이고요. 니콘도 미쓰비시 그룹에서 군수산업 영위하는데 니콘이 도움이 됩니다. 쌍안경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희 집에도 지금 니콘에서 생산한 쌍안경이 있는데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자사 이미징 센서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니 카메라 사업부가 소니 이미징 사업부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새 말로는 이제 그 이미징 센서가 그 시모스 센서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런 사업이랑 연관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사실 메이저 회사 중에서는 캐논을 제외하면은 카메라만 파는 회사는 좀 없어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뭐 복사기나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광학이랑 연결되는 측면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왜 복사를 하려면 그걸 이렇게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회사랑은 약간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빠져나온 거죠. 컨슈머 이미징 사업 자체로만 보면은 돈이 안 되니까.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가 D램이랑 SSD가 아니라 이제 뭐 이미지 센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처럼 군수 산업을 영위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으면은 이야기가 달랐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접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그분이야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던 분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고 회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몇몇 유통업체들 빼면은 그 사업 확장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편이고 축소하고 있는 게 제 시각인데, 제 생각에도 그래서 아마 삼성이 다시 카메라 사업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 삼성 니네 왜 접었냐라고 삼성 욕하기도 좀 애매한 게, 삼성에서 카메라 만들 때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유저들이었어요. 이래저래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말 일본 회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라이카 정도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1,000만원, 4,000만원짜리 전문가용 중형 카메라가 아니라면은 독일제 라이카 회사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카는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그래도 요새 중고 가격도 많이 그래도 좀 내려간 편이고, 라이카가 비록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품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크롭바디가 비록 뭐 후지나 소니나 캐논에 비해서는 성능이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가격단 5배 정도 비싸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면 입문용 카메라를 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 예산이 없으면은 좀 일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메라 쪽은 축적된 내공이 없으면은 외부에서 신규로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기술 개발해 놓고 나서 카메라만 팔고 끝내기에는 이게 수지 타산이 잘 안 맞는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센서라는 디지털적인 요소도 해결을 해야 되고, 렌즈라는 아날로그적인 요소도 해결을 해야 되고,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해결을 해야 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 관련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제 말고 다른 나라 카메라를 사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카메라 자체를 사지 말자 라는 쪽으로 전개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를 사긴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불매운동이라는 게 사실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그 독일제 일제 말고 이렇게 독일제 회사 카메라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의 어떤 카메라에 대한 리뷰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저 같은 사람 흔치 않으니까 일제 말고 다른 나라 카메라 리뷰 보고 싶다고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 라이카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 글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거 있다고 많이 봐달라고 하면은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라이카나 하셀 이런 카메라 리뷰를 원하시면은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 환영합니다.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사보는 건데 도저히 힘들어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작금의 어떤 카메라 업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